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중 하나인 지산동 고분군은 경북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의 무덤군입니다. 이후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추가로 축조된 고분군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불립니다. 1963년에 사적 제79호로 지정되었고 고분은 700기가 넘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에 대한 설명은 나무위키를 참고하였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네이버 등 다른 사이트들보다 정보가 훨씬 흥미롭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다른 고분군들도 나무위키를 많이 참조할 생각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한국의 모든 고분군 중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로 순장을 했던 고분군이라고 합니다. 무덤 주인공이 묻히는 주부곽 주변에 순장곽을 수십 개씩 설치했는데 이런 다곽 순장묘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지산동에서만 존재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람 외에도 말이나 소 같은 동물까지 추가로 순장했다. 고분군은 백제나 신라처럼 산중턱 혹은 평평한 곳에 만들지 않고 산정상 능선 부근을 따라 축조했습니다. 높은 곳이 하늘과 맞닿은 신성한 장소라는 당시 가야인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이 자리잡은 능선 쪽은 나무가 없어서 시야가 탁 트였기 때문에 올라가면 고령군을 전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안개 낀 날도 사진이 잘 나옵니다. 고분군 사이에 안개가 낀 장면을 밑에서 보면 좋은 구도가 나옵니다. 산도 너무 높지 않고 계단도 있어서 좋은 등산로이자 공원이며 산책로가 됩니다. 워낙 무덤이 많아서 파괴되거나 유실된 고분도 많습니다. 당연히 무덤이 있었을 자리에 무덤이 없거나 야트막한 언덕 아니면 웅덩이 같은 흔적으로만 남아있고 무덤의 권역을 표시하기 위해 쌓은 돌들이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축조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개가야반 파국 1대왕인 이진아시왕 때부터 이곳에 무덤을 만들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대가야 멸망 이후에도 존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남명도식이 1560년 무렵 지산동 고분군을 보고 산 위에 저게 뭐냐 하며 놀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현대적 연구는 구한말 시절인 1906년에 일본인 세키노 타다시 교수가 시작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무덤은 모두 구덩식 돌던널 무덤이고 굴식 돌방 무덤은 약간 떨어진 고아리의 벽화고분 형태로 일기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라에 병합되기 전에는 부장품 토기도 가야 토기였으나 신라에 병합된 6세기 이후에는 신라 토기들이 출토됩니다. 무덤의 내부 구조는 신라의 무덤과 백제의 무덤과는 확연히 형태가 다릅니다. 우선 왕이 묻힌 으뜸돌방 주곽이 한가운데에 있고 왕이 저승에 가서 쓸 물건들을 매장한 딸림돌방 부곽이 12개 근처에 있으며 그 주위로 순장자들을 묻은 순장 덧널이 있는데 많게는 20개 이상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이 안치된 주곽에도 순장자가 2명 있었는데 왕을 호위하던 최측근 무사나 신하인 듯합니다. 부곽에는 작물들을 보관하는 작물지기를 1명씩 순장했다고 합니다. 주곽의 높이는 최대 크기 2m, 길이는 9m로 어마어마한 크기라 그만큼 엄청 많은 유물을 부장했으리라 추정합니다. 반면 순장 덧널은 길이가 1.6m 남짓에 커봤자 2m 정도인데 당시 사람들의 신체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순장에 대하여 한국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순장했다고 확인된 고분군이 바로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고구려나 신라에서도 순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고구려는 적석총이라는 무덤 특징상 몇 명까지인지는 특정이 되지 않고 신라 무덤은 많아야 2명에서 3명 정도로 비교적 인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가야의 고분군에서는 순장의 사례가 많으며 그 인원도 많으면 3명에서 5명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지산동 고분군의 대형분들은 수십 명씩, 가장 큰 44호분에는 대략 40여 명 남짓 순장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야 가혹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임을 고려해보면 순장된 사람들 순장자은 일종의 위세품과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수한 토기, 화려한 부장품들의 존재는 계세사상이라는, 즉 죽어서도 현세의 삶이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장 또한 계세사상의 일환으로 피장자의 위계에 따라서 수령이 정해졌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중에서도 왕묘급의 지름 20m 이상 대형분들은 순장자가 20명을 상회하거나 그 수준인 반면 왕릉급 바로 아래의 무덤들에서는 3명에서 5명 정도로 순장자 인원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위계에 따라 순장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덤에서 확인되는 부장품의 화려함의 정도, 수량적 측면이 상위 위계의 인물일수록 많고 위계가 낮아지면서 그 급이 낮아지는 맥락과 동일한, 즉 순장자는 부장품이라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는 기록이 부족해서 상세하게 알 수도 없지만 고대의 문헌에서 일반 백성에 대한 기록은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순장자의 입장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지산동 고분군 남쪽 권역의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동쪽 순장곽에서 발치에 화살촉이 꽂힌 상태로 순장자의 인골이 처음으로 출토되었습니다.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순장 예정자를 사라는 이스되 저항은 하지 못하도록 발의 활을 쏘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화살을 맞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주 안타깝네요. 많은 인원을 순장하였던 관계로 대가야가 축조한 고분군의 대형분들은 인골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장자가 묻힌 주곽을 주변으로 빙 둘러져 순장곽을 배치한 양상이 자주 발견됩니다. 신라는 지증왕 3년 502년부터 순장을 금지했는데 562년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구가야, 영토에서도 순장 금지법이 적용돼 순장이 한 번에 없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대가야 박물관 부지에서 신라 병합 이후의 신라식 묘제인 횡구식 석실, 횡열식 석실분이 34기가 조사됐는데 순장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가야 박물관부터. 오케이, 고! 아, 생각났다. 대가야 시대의 집과 창고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역사테마 관광지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을 참고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집은 땅바닥 아래로 약 10cm 정도 파들어간 형태입니다. 뒤편으로 화덕이 있고 벽을 따라 쪽구들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백성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락창고라고 불리는 이 건물은 가야 시대의 유적에서 발굴된 건물터와 집 모양 토기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상창고라서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습기에 취약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데 적합한 형태입니다. (2005년 4월에) 오픈한 대가야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대가야 시대 순장 무덤인 지살리 44호 무덤을 복원, 재현한 대가야 왕릉 전시관, 대가야를 중심으로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한 대가야 역사관, 악성 우륵과 가야금을 체계적으로 재조명한 우륵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기 올라가면 이게 뷰가 진짜 좋은 데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오늘 거기 가는 걸로. 가급적이면.
상설 전시실에는 대가야의 역사를 중심으로 고령 지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설명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의 내용은 대가야 여명, 대가야의 성립, 대가야의 성장과 발전, 대가야 이후의 고령 테마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왕릉 전시관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전시관입니다.
지산동 30호분. 1995년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이 대가야 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면서 발굴했습니다. 순장묘이고 도굴되었음에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유물의 추정 연대가 이른 편이고 같은 능선의 목광묘인 73호분, 75호분이 축조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석실은 길이 6.45m, 너비 1.26m, 높이 3m 정도입니다. 기괴하게도 석실 덮개돌에 청동기 시대에 새겨놓은 암각화를 그대로 뜯어와 사용하였습니다. 이 고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서도 금동관이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작아서 아기의 머리에나 맞을 정도이며 아마도 주인인 왕자가 아기 때 사망하여 이 무덤에 묻혔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굴 때 작은 덧널에서 유화로 보이는 유해와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이 금동관은 대가야 박물관에서 소장, 전시 중입니다. 드디어 대가야 왕릉 전시관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 무덤인 지산동 44호분의 내부를 원래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아 대가야 왕릉과 순장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전시관의 주인공 44호분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정식 발굴 조사된 고령 대가야 고분 중에서는 45호분과 함께 가장 큰 고분입니다. 주산주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5개의 고분이 더 큰데 이쪽은 아직 정식 발굴된 적이 없습니다. 1977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발굴 조사했습니다. 대가야의 왕릉급 고분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최대 순장묘입니다. 22개의 토기에는 음식물이 들어있었는데
무덤이 닫힌 뒤 바깥 공기와 차단돼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고 천수백 년이 지난 발굴 당시까지 보존이 됐습니다. 그중 15개가 어류였고 달뼈 1개, 조개 2개, 알 수 없는 것이 4개였습니다. 남쪽 석실에서는 기장식물이 나왔습니다. 가야 사람들이 어패류를 들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5개 어류 중 어종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3개인데 오늘날에도 낙동강에 살고 있고 고령 재래시장에서도 팔리고 있는 어종인 누치였습니다. 고령이 내륙 지방임에도 조개는 바다 조개였습니다. 고분의 크기는 동서 27m, 남북 25m이며 고분의 주인과 측근인 호위무사가 안치된 대형 주곽의 부장품들을 보관한 부곽이기가 있었고 주변에 있는 순장광만 32기가 넘는 데다 순장자는 37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가야의 무역 루트를 추정하게 하는 야광 조개국자가 출토되었고 등잔과 금동합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가야가 백제와 교류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 외에도 전형적인 가야, 유물인 고공 목걸이, 철제 마구류, 철제 갑옷, 대도 등 여러 유물들이 나왔다. 순장곽은 금귀걸이, 팔찌가 출토된 것과 그냥 단순한 톡이 4개가 출토된 것, 갑옷이 출토된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순장자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테면 금, 은 장신구가 출토되었다면 피장자는 왕의 시녀로 볼 수 있고 단순히 토기만 출토했다면 일반 백성, 갑옷이 나왔다면 무사로 추정하는 식입니다. 저기를 가야 됩니다. 맞아요. 아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임나일 본부서를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 가야시대 고분을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마구 파헤쳤습니다. 이후 금림왕릉으로도 전하는 구 39호분, 현재는 47호분으로 불리는 왕릉금 무덤을 마구잡이로 파헤쳐놓고 허름한 보고서조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손으로 발굴하기 전까지는 무슨 유물이 출토되었는지, 고분 내부는 어떠한 구조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외진 곳에 위치한 고분들은 도굴꾼들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어 어지간한 큰 무덤엔 도굴갱이 한두 개는 꼭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뚫기 귀찮아서 수많은 도굴꾼들이 선대 도굴꾼이 뚫었던 도굴갱으로 계속 드나들며 무덤을 도굴했고 결국엔 왕이 안치되었던 주곽과 왕의 유품들과 저승에 가서 쓸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던 부곽은 모두 도굴되었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 44호분과 45호분을 발굴했을 때는 토기 조각과 화살통, 환두대도 일부, 관장식 조각 일부만 겨우 수습했을 만큼 도굴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가야, 유물들 중 주곽에서 출토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도굴꾼들은 주곽 중심으로 도굴했고 부곽이나 순장덧널은 도굴하지 않았는데 파는 데 드는 힘은 똑같은데 유물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장곽 쪽은 그나마 도굴되지 않았고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유물들은 순장덧널, 즉 순장곽에서 출토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 대대적인 사적 관리와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자 도굴 피해를 입지 않은 유물을 비롯하여 여러 대형분과 중요, 고분들이 학술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금동제 귀걸이나 금동관, 환두대도 등 여러 위세품들을 비교적 온전히 보존한 고분들이 발견되어 지산동 고분군의 위계적 위치를 조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세교산 실사할 때 중국에 있는 장 뭔가? 그 사람이 유네스코 위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코모스죠. 이코모스 위원이 와서 내가 이제 모시고 다녔거든. 그때 누구랑 나랑 김영준 박사, 한필원 교수 갖고 여기 같이 다녔는데 그때도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죠. 저쪽을 보면서. 네. 아무래도 저기가 메인이니까 이쪽에도 보면은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 내 친구 중에 공부 진짜 전교 꼴찌 하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여기로 대학을 왔었거든. 가야대학교. 근데 지금 여기 없어. 김해로 갔어. 여기는 골프장으로 바뀌었다 그랬어. 근데 고령하고 가야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또 김해로 갔어? 거기도 그치, 거기 금강가야. 바로 옆에는 뭐 일곱 개 또. 진짜 꽤 옛날 아니에요? 사진 있어. 없어진 게 좀 시간 됐을까? 저보다 맞잖아요. 이거 좋아했다. 395분. 오, 여기다. 그림이네, 그림. 이야, 씨. 근데 이게 너무 치나 보니까 어? 천신이랑 산신이 결합해가지고 이야기를 통치자들의 신이 있던데 그 산위의 지형은 그 산신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산신 아니 그 산위랑 하늘과 산이 뭐 있겠죠. 문어는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만들자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관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진짜. 이렇게 하늘색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여기 밤꽃 냄새가 아주 제가 원흉이구만.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앞입니다. 사디 영상관, 유물 및 신비한 나라, 대가야, 체험관, 대가야, 탐방숲길 등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안쪽으로 올라가면 야외 공연장이 있으며 분수와 물레방아가 있는 통나무 펜션과 캠핑장, 기마문화 체험장도 있습니다.